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2살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은 정확하게 2년 했고요. 현재는 돌싱이라고 하죠.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남편과는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부부였거든요. 하지만 개념이라고는 밥 말아 먹어버린 시부모 때문에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네요. 이혼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돌이켜보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저희 부부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남편이었고,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제 편을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강했거든요. 실제로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입버릇처럼 저한테 약속을 해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저를 비난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만큼은 제 편을 들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말한 세상 사람들에는 자기 부모님은 유일하게 제외였나 봅니다. 누가 봐도 시부모님이 억지를 부리고 몰상식한 소리를 한 건데도 끝까지 저보고 용서를 빌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막말까지 했다니까요.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만 해도 저희 둘 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밥 먹여줄 수도 있다라는 철없는 생각을 하고 있던 저희들은 결혼을 강행했죠. 당시에 친정 부모님께서 그러셨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서둘러 결혼을 하냐고 1년만 시간을 더 가지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이미 결혼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던 터라 부모님의 조언 같은 건 귀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당연히 모아놓은 돈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신혼살림을 시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은 아니었고 저희는 그렇게 전세 대출을 받으면서 부부가 되었죠. 어차피 두 사람이 매달 버는 돈을 합치면 못해도 700에서 800만 원은 거뜬했기 때문에 모자란 혼수나 살림살이들은 살면서 조금씩 맞춰나가면 되는 거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결혼을 해야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결혼하겠다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시부모님께서는 결혼할 때 크게 도움을 못 준다며 초반에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니들이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하라고 대신 뭘 바라거나 큰 기대는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밖에 없는 딸 걱정에 결국 보다 못한 저희 부모님이 나서시더군요. 최소한 신혼집은 얻어줄 테니까 나머지는 저희끼리 진짜로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 당시 시세로 1억짜리 조금 오래된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셨어요. 평수는 18평이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저는 감지덕지였죠. 어차피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아파트는 고사하고 투룸 전세도 힘들었거든요. 대신 친정 부모님께서 집을 해주는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허튼 짓 하지 말고 둘이서 열심히 돈 모으라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니들 힘으로 집 구해서 나가는 게 유일한 조건이셨어요. 물론 전세 계약자는 아빠였지만 나중에 저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 전세금을 저희에게 전부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네요. 물론 이혼 도장을 찍는 그 순간까지 저희는 이사를 나가지 못했고요. 사실 1억짜리 전세를 얻어주셨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엄청나게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시댁과 비교하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대한민국의 보통 중산층이시거든요. 친정아빠는 개인 장사를 하시고 저희 엄마는 병원에서 근무하십니다. 먹고 사는데 당연히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결혼할 때 신혼집을 해주시느라 어느 정도 무리한 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싶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어도 그냥 참고 넘긴 적이 많았네요. 안 그래도 형편어려운 시댁과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 남자한테 시집을 간다고 했으니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을 승낙하시면서도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습니까. 여하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정식 부부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에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만 별일 아닌 걸로 트집을 잡거나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셨죠. 우선 저희 아빠가 머리가 많이 벗겨지셨는데 이제만 하면 그걸 언급하면서 아들보다는 딸을 낳으랍니다. 원래 대머리는 한 세대 건너서 유전이 된다면서 괜히 불쌍한 인생 만들지 말고 차라리 딸을 낳는 게 좋겠다네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 직업을 가지고도 시비를 거셨습니다. TV에 간호사나 의사 등 의료 관련 뉴스만 나오면 혼자 흥분을 해서는 요즘 병원은 환자들을 돈으로만 보는 게 짜증이 나신다고 나라에서 한번 화끈하게 정리를 해야 하니만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정작 본인들은 세금 한 번 제대로 내본 적 없으면서 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한테 사사건건 시비를 거냐고 한 소리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죠. 정듣기에 거슬릴 때면 한 번씩,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제 기준에는 우리 부모님만큼 성실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 못 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보태기는 했네요. 거기다 생활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시다 보니 아마도 그 점 때문에 더 열등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워낙 일도 열심히 하시고 딱히 두 분이서 같이 시간 보내는 경우는 드물지만 적어도 개인적으로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에 비해 시부모님은 대부분의 날들을 집에서 벗어나지를 않으시더군요. 그냥 TV만 왼종일 보시다가 돈이 좀 모자른다 싶으면 공공근로 며칠씩 하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주제에 왜 우리 부모님을 자꾸 들먹이고 태클을 거시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 집에 한 번씩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집을 가지고 불만을 늘어놓으십니다. 이왕 집을 얻어주시는 거 최소 25평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너무 좁은 데서 살다 보면 마음 씀씀이도 따라서 좁아진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 본인들이 저희 결혼할 때 해준 게 얼마나 있다고 저런 뻔뻔한 말을 입에 올리는지 물론 남편이 그럴 때면 저보다 먼저 나서주기는 했어요. 그게 무슨 무리한 말씀이시냐고 이 집이 좁아 보여도 둘이 살기에도 딱이고 전세금만 1억이신 거 모르냐 한마디 하면 그제서야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두 분의 입이 조용해졌죠. 아무튼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저와 시부모님이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는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엔 저도 정을 좀 붙여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일단 상대방의 기분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에 결국 나중에는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았고,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남편이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면서 자기 나름대로 중간 역할이라는 걸 해줬기 때문에 그런 대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저런 소리를 할 때마다 남편은 제게 우리 엄마가 장인어른 내가 잘 사시니까 부러워서 심술을 부리시나 봐.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고맙겠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남편 말에 동의를 했고 아무리 시댁에서 뭐라고 하던 말던 나랑 남편만 문제없이 잘 살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시어머니께서 한 번씩 염장을 질러도 별로 신경이 안 쓰이게 되었고 그렇게 평탄한 나날들이 흐르고 있었죠. 그러다 올해 초부터 친정 부모님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야 하겠네요.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 때만 해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두 분 사이에 그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주 예전부터 두 분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답니다. 그나마 자식인 제 앞에서는 억지로 친한 척 하시며 화목한 가정의 모양이라도 유지하려 노력을 했는데 막상 저도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나고 나니 본격적으로 갈등이 심해진 모양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는 두 분이서 거의 대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기는 해도 거의 각자 따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다고요. 이미 두 분의 마음은 굳어진 건 알았지만 저도 모르게 두 분의 사이를 예전처럼 돌려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화도 내보고 열심히 설득도 해봤죠.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두 달 후 두 분은 협의 이혼을 하셨고 현재는 따로 살고 계시거든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이랄까요? 두 분이 경제활동은 꾸준하게 하고 계셨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는 양쪽 다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세 식구가 모일 일은 거의 없겠다는 생각에 솔직히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엄마 따로 아빠 따로 만나면서 두 분이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다 보니 조금씩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성격이 안 맞는다면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각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요즘 세상에 이혼하는 게 무슨 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긍정적으로 두 분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시어머니의 생각은 이런 저와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물론 제 실수도 있긴 합니다. 한참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시기에 심적으로 너무 힘든 나머지 하필이면 어머님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비록 입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말들을 꺼내셨지만 뭔가 묘하게 기뻐하는 듯한 눈치인 거예요. 설마 설마 했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다 해도 아니 사돈이 이혼 위기라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뭔가 찜찜하기는 했지만 워낙 제가 그 당시에 신경이 날카로워 있어서
과민 반응을 하는 거라 치부해버리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1년에 한 번 있는 제사가 있는 날이라 저는 퇴근하고 바로 시부모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딱히 도와드릴 건 없더군요. 이미 어머님께서 거의 다 해놓으신 후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나 때울 겸 같이 드라마를 보게 되었지요. 저는 집에서 남편이랑 TV를 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드라마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나시는지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쟤는 누구 아들이고 저 남자랑 저 여자랑 곧 결혼할 사이인데 사실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둥. 아무튼 완전 몰입을 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있긴 하더군요. 역시 드라마는 평범한 이야기보다 막장이 훨씬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참 설명을 하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TV 화면에 나온 어떤 중년 여배우를 가리키더니 그거 아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되물었죠.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는 말이 그 여배우가 환갑이 넘어서 최근에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 처먹고 그냥 살 것이지 뭘 다 늙어서 주책맞게 이혼을 하고 난리냐며 마치 부모 죽인 철천지 원수처럼 욕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귀까지 빨개진 걸 느낄 수 있었죠. 아무리 그냥 연예인에 대한 말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집안 상황을 뻔히 다 아시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어머님의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더라고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부모님을 모욕하는 건 못 참겠다 싶어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냐고. 살다 보면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거기에 나이가 왜 들어가냐.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자기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발뺌을 하면서도 마치 지금 막 생각났다는 듯이 그러고 보니 사돈네도 이혼했지 아마? 이러시는 겁니다. 곧이어 근데 틀린 말한 건 아니지 않냐네요. 오죽 인생들을 헛살았으면 나이 처먹고 이혼식이나 하냐 하길래. 마침 눈앞에 있던 과일이 올려져 있는 접시를 그대로 들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곤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던 말던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인데 며느리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시냐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자기가 틀린 말한 거 있냐면서 뻔뻔하게 나오셨고 저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모욕한 거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겠다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안방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던 시아버지와 남편이 나와서 저와 어머님을 말리더군요. 저는 씩씩거리면서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 이혼한다는 소식에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봐왔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의 그런 기대는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네요. 그렇게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은 그날 처음 봤어요. 남편은 제 편을 들기는커녕 자기 엄마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나치게 반응을 했다면서 아무리 열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해도 결국엔 제가 잘못한 거랍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이번 사태의 책임은 며느리인 저한테 있다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다음날 아침 곧장 시어머니께 찾아가서 일단 잘못했다 사과를 하랍니다. 안 그러면 자기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네요. 자기가 뭐라고 참내만에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과 기대가 전부 깨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남편이라고 의지했던 사람인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상상하게 되니까 도저히 남편과 계속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여지껏 제게 보여줬던 말이나 행동을 봐서는 분명히 지난번과 같은 일들이 점점 많이 생겼으면 생겼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거든요. 거기다 미안하다 저한테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당신이 안 참으면 어쩔 거냐고 나보고 우리 부모님 욕먹는 것까지 참아가면서 며느리 노릇을 하라는 거냐 따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쏘아붙이는 저를 보면서도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한결같이 이번 일은 제가 잘못한 거라며 무슨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듯 들길래 나도 더 이상 참아주기만 하는 이딴 결혼 끝낼 거라고 그래버렸어요. 남편은 저한테 그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이야기냐 하길래 애초에 나는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고 당신은 내가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못 참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혼밖에 안 남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줄 테니까 우리 아빠 집에서 최대한 빨리 꺼져달라고 그랬죠. 남편은 알겠다고 자기도 저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답니다. 그러면서 대강 짐 싸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이틀인가 서로 연락하는 일 없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가라앉으면서 머리가 차분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유가 그나마 남편이랑 사이가 좋다는 착각을 해서 이혼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저 제 속만 썩으며 버텨온 거더라고요. 완전히 끝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지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더 이상 머리가 복잡하지도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찾아온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저나 자기 어머니나 똑같이 잘못을 한 걸 깨달았답니다. 그러면서 양쪽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려 들길래 집어치우고 빨리 갈라서자 그래버렸네요. 아니 제가 잘못한 게 뭐가 그리 있다고. 똑같이 잘못을 했네만에 하는 겁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을 빗대서 이상한 말씀한 것도 시어머니였고 나중에는 직접 우리 부모님을 거론하면서 무슨 인생의 실패를 했니마니 미처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하신 거잖아요. 세상에 자기 부모 욕먹는 걸 그냥 참는 자식이 어디 있을까요? 제 반응이 지나치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제 입장이었다면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라 믿거든요. 결국 몇 번의 설득이 먹히지 않자 저희는 그대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소식을 듣거나 연락을 해본 적은 없네요. 뭐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내 부모 내가 챙기면서 저 스스로를 보살피는 게 즐겁기만 하네요. 이혼을 하고 나니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참고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될 만큼 나쁜 기억들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마음고생 좀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가슴에 묻어둔 상태고요. 아무리 형편없는 인간들이었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다고 생각하고 며느리 노릇도 어느 정도는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의 후회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제 앞길만 바라보며 나아가려고요. 많이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